반갑습니다. 그 앨리스 monroe를 계속 하려고 하다가 엄두가 안 나요. 80페이지 정도 되는 걸 또 한 2시간에 걸쳐서 읽고 또 하나씩 하나씩 하면 되는데 하나씩 하나씩 하는 거는 그렇게 스트레스 받는 일이 아닌데 80페이지 되는 거를 2시간 정도 1시간씩 끊어서 해도 2시간 꼬박 걸리는데 그거를 쭉 읽는 게 생각보다 스트레스입니다. 갖고 어이씨 엄두가 잘 안 나요. 그래갖고 이걸 어떡하나 하다가 음 갑자기 몸 상태가 좀 안 좋아지니까 뭐 대단한 건 아니고 그 오른쪽 눈에 안쪽에 있는 눈알 안쪽에 또 핏줄이 하나 터졌나 봐요. 그래서 눈에 뵈는 게 없는 상황이 한 며칠 지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좀 이따 병원에 가봐야 돼요. 건대병원 의사분이 월요일하고 수요일 날 진료를 하신다는데 월요일 날은 진료받는데 실패했고 수요일 날 오늘 3시 반에 겨우 약속이 잡혀서 예약이 잡혀서 가봐야 돼요. 가면 또 약 먹고 또 수술 뭐 어쩌고저쩌고 또 이런 소리 그것도 반복하려니 그것도 또 스트레스네. 하여간 명확한 것 같아요. 앞으로 계속 눈 아래 핏줄들은 계속 터질 거고 그때마다 눈에 뵈는 게 없는 이런 상황. 야, 이게 현실적으로 사회생활을 거의 못하겠는데요. 이 상황이 계속 반복되면. 눈에 지금 뵈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앞에 있는 이 큰 글씨는 보이는데 이게 일상적인 생활을 하려면 좀 뭐가 좀 보여야 되는데 전철 같은 거 타도 이제 막 환승 같은 거 하려면 눈에 뵈는 게 없으니까 글씨 앞에까지 이제 바싹 다가가서 이렇게 하나씩 봐야 되는 이런 황당한 상황. 계속 이렇게 되면 일상생활은 거의 뭐 소위 말하는 경제활동, 정상적 경제활동은 거의 포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문득 해밍웨이가 생각이 났어요. 해밍웨이가 말년에 몸 상태가 매우 안 좋았거든요. 근데 보니까 빠레 리뷰에 그 인터뷰를 한 시점에 보니까 이 아저씨가 54년인가 노벨상을 받는데 노벨상을 받고 이제 상 받으러 뭐 어디야 거기가 오슬로인가 헬싱키인가 뭔가 거기로 가야 되는데 못 갔어요. 참여를 못 했어요. 왜? 그 의사들이 가지 말라 그래서 그런 몸 상태로 비행하고 그러는 게 쉽지 않다. 그래서 참석을 못할 정도로 그 상태가 안 좋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몸이 점점 안 좋아지고 그래서 결국은 역청으로 자살을 하시죠. 나중에 62년인가 그렇게 되는 스토리고요. 이거는 보니까 58년에 한 거라 아마도 이때도 그 일반적인 그런 그 인터뷰 내용 뭐 문학 어쩌고저쩌고에 대한 내용도 있겠지만 당신 몸 상태에 대해서 당신 어떤 생각이냐 그런 것도 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좀 힌트를 좀 얻어보려고 아주 개인적인 그런 데서 이제 한 거고요. 그 일군의 제가 고등학교 때 좀 덤벼봤던 작가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조지 오웰. 첫 번째로 이제 봤던 소설이 조지 오웰이 썼던 애니멀 팜이니까 애니멀 팜을 재밌게 읽고 나머지
조지 오웰 작품들도 좀 열심히 천착을 했었고요. 또 하나가 고등학교 때 이 영어들이 짧잖아요. 영어가 그렇게 능숙하지 않으니까 그나마 좀 덤벼볼 수 있는 작가들이 그 겉으로 보기에는 사실은 쉽지는 않은데 겉으로 보기에는 쉬워 보이는 작가들 있잖아요. 영어 문장이. 그런 작가들의 대표가 또 해밍웨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해밍웨이 작품들도 열심히 읽었던 것 같고, 또 하나가 문장은 쉽지 않으나 저희 때는 이상하게 윌리엄 서머셋 모험, WS 모험이라고 줄여서 말하는데 윌리엄 서머셋 모험이 이상하게 그렇게 인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 작품도 거의 대부분 봤던 것 같고, 제가 고등학교 때 재밌게 봤던 작가인데 오랫동안 잊고 있다가 막상 내 상황이 좀 그래서 문득 생각나서 이렇게 봤고요. 그래서 이렇게 책이 있나 이렇게 좀 찾아봤더니 정확하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 거의 다 갖고 있었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중국 갔다 오면서 이제 책들이 날라가 버려서 화물이 도착을 안 했거든요. 중국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 그래서 이제 일부 책들은 다시 산 책들이 좀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해당 안 하는 거죠. 해밍웨이 책은. 그러니까 현재적인 그 관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거고. 그러니까 해밍웨이가 다시 이제 음, 아마 10년 정도 있으면 또 화제가 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저작권이 이제 만료될 때가 됐거든요. 그 대충 이렇게 눈치들을 좀 채보세요. 그러니까 그 스캇 피츠제럴드의 그레이트 개츠비가 한 10년쯤 전 좀 됐죠. 그게 꽤 그 화제가 됐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때가 저작권이 풀린 때거든요. 저자사후 70년. 그때가 딱 저작권이 풀린 때라 여러 가지 번역본이 이제 자유롭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게 화제가 좀 됐었던 거고요. 조지 오웰도 아마 올해인가 작년인가 풀렸어요. 근데 아직도 화제는 별로 안 되고 있죠. 해밍웨이도 이분이 62년인가 돌아가셨으니까 지금 한 10년 남았거든요. 그때쯤 되면 또 이제 좀 화제가 될 겁니다. 별거 없어요. 하여간 그렇고요. 예, 그 인터뷰 파리 리뷰에서 진행한 인터뷰를 보기 전에 대충 어떤 작품들인지 잠깐 좀 봅시다. 그 해밍웨이 작품들이 이분은 소설들을 좀 많이 쓰셨죠. 소설들이 26년에 The Torrents of Spring, 26년에 The Sun Also Rises. 이때쯤부터 이제 이름을 슬슬 알리기 시작해서 29년에 A Farewell to Arms. 이게 전부 다 그 1차 세계대전. 그러니까 이분이 참 대단하신 게 1차 세계대전, 스페인 내전, 2차 세계대전 그 세 개가 이게 쪼로록 있었는데 거기에 다 참여하셨어요. 군인으로 참여한 건 아니고 1차 세계대전은 뭐 운전병, 뭐 2차 세계대전, 3차 세계대전은 기자로서 참여를 하신 거죠. 근데 그 와중에 또 이런저런 또 뭐라 그러냐? 하여간 뭐 그런 것도 있어서 뭐 메달도 받고 막 그래요. 그 전투에 뭐 공헌을 했다는 이런저런 이유로. 하여간 그 전쟁 얘기들이거든요. Farewell to Arms도 그렇고 Arms가 요새는 무기죠. 그리고 37년에 To Have and Have Not, 40년에 For Whom the Bell Tolls. 이때쯤에 이제 살짝 유명세가 좀 사그러질 때쯤 다시 이제 회심의 한 방을 또 땡 하신 거고요. 또 50년에 Across the River and Into the Trees. 그 다음에 52년에 그 유명한 이제 잊혀지는 작가가 되는가 했는데 그 유명한
The Old Man and the Sea라는 그 유명한 이거로 나 아직 안 죽었다잉 이걸 한번 정확하게 보여주셨고 그 아래 나와 있는 Islands in the Stream, The Garden of Eden, True at First Light 이거는 전부 다 그 저자 사후에 하나씩 하나씩 정리가 돼갖고 나온 소설들이고요. 그 다음에 non-fiction들도 있고요. 그 중에 좀 유명했던 거는 Death in the Afternoon 같은 경우는 그 정말 그 전장의 그 현장성이 그냥 드러나는 그런 글들이고 Green Hills of Africa나 이런 것들은 그 해밍웨이가 그 열심히 평생을 그 피싱과 헌팅을 했던 건 아시죠? 그러면서 이제 전 세계를 이제 특히 아프리카 이런데 그 돌아다니면서 이제 피싱과 헌팅을 한 그런 얘기들입니다. Move of Fist 이것도 여기 나와 있는 거 아래 나와 있는 건 전부 다 이제 저자 사후에 쭉 발표가 된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레터들, 앤솔로지들, 스토리 컬렉션 이거는 그 단편들이 뭐라 그래야 되나? 하여간 우리 고등학교 때 국어 선생님이 그 말씀하셨던 게 아직도 난 기억나는데 참 이런 거 보면 사람들의 기억력이란 게 참 고등학교 때 국어 선생님이 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담임이었던 분이 계셨거든요. 그분이 그 학원에서 가르치시다가 어떻게 나이 드셔서 이제 늦게 결혼을 하셨는데 결혼하신 다음에 좀 안정적인 직장을 원하셨나 봐요. 그래서 어떻게 해갖고 또 학교 선생님으로 또 들어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 수업 시간에 했던 게 기억이 나요. 해밍웨이 단편에는 비가 내리면 사람이 죽는다. 그 기억난다. 그러니까 해밍웨이 단편에는 처음에 단편 시작할 때 비가 내리는 장면으로 시작하면 사람이 죽는데 대충 만든 것 같아. 읽어보면 그랬던 것 같아요. 단편들도 훌륭합니다. 해밍웨이.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저희가 해밍웨이는 아마 그 영화로 기억이 남아있는 분들 꽤 많을 거예요. 영화로 기억이 남아있는 분들이. 왜냐면 이때가 한참 헐리우드가 잘 나갈 때 아닙니까? 고전 할리우드 영화들 한참 만들어질 때라 하여간 거의 대부분 몇 차례에 걸쳐서 영화화된 것 같아요. 심지어 그런 거 기억나세요? Midnight in Paris라는 그 우디 알렌이 얼마 전에 만들었던 영화 있잖아요. Midnight in Paris라는 그 시간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기 보면은 갑자기 피츠제럴드하고 해밍웨이가 그 파리에서 지내던 그 시절 2, 30년 될 거예요. 그 시절 그 파리가 재현이 되잖아요. 거기에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도 이제 문학적으로도 그 시절을 기억을 하지만 영화 안에서도 그 시절의 그 얘기들이 한참 영화가 많이 됐기 때문에 헐리우드에서도 그 시절을 영화로서 또 기억을 하는 역으로 그런 것도 있거든요. 하여간 대부분 영화가 됐어요. 이런 식으로. 게리 쿠퍼 자주 나온다.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대부분 그 단편들도 영화화되고 장편들도 영화화되고 이렇게 그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것들도 한번 챙겨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TV 드라마로도 많이 극화가 됐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할 얘기 다 했나? 아, 예, 그렇습니다. 이제는 그 본격적으로 그 파리 리뷰에 나와 있는 인터뷰를 한번 봅시다.
파리 리뷰에 있는 인터뷰는 그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58년에 진행된 거고요. 제 기억이 맞다면 54년인가 그 노벨 문학상을 받은 상태니까 이게 그야말로 꼭지점을 찍었던 때죠. 작가로서 꼭지점을 찍었던 때, 눈에 뵈는 게 없을 때였을 것 같은데 과연 어떤 태도로 그 인터뷰 응하는지 좀 봅시다. 아 근데 그 옛날에 뭐야 누구야? 블라디미르 나바코프 그때 조금 빈 게 있어서 옛날에는 참 작가들이 목에 딱 이 기부스 딱 끼고 그 인터뷰에 응했던 것 같거든요. 요새 작가들은 안 그러는데 이분은 어떻게 하셨나 걱정도 된다. 제일 앞에 뭐가 나와 있는가? 해밍웨이가 You go to the races. 경마 같은 거 보러 가냐? 본다. 가끔. 그때 해밍웨이가 Then you read the racing form. Read the racing form. 그러면 racing form을 봐라. There you have the true art of fiction. 그러면은 거기에 진짜 그 소설 쓰는 법에 나와 있다. 레이싱 폼이 뭔 말이요? 54년에 마드리드 카페에서 이런 얘기 했었대요. Ernest Hemingway writes in the bedroom of his house in the Havana suburb of San Francisco de Paula. 이때가 그 해밍웨이가 하바나에 있을 때요. 쿠바. 그 조금 복잡하긴 한데 쿠바에서 그 혁명이 일어나잖아요. 피델 카스트로가 그 이끈. 그러니까 그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도 그 해밍웨이는 별로 개의치 않고 쿠바에서 지냈거든요. He has a special workroom prepared for him in a square tower at the southwest corner of the house, but prefers to work in his bedroom, climbing to the tower room only when characters drive him up there. 또 캐릭터 얘기 또 나오네. 이제 대충 좀 느낌이 오시죠? 뭐 캐릭터가 시키는 대로 난 할 뿐이다. 뭐 내가 소설을 쓰는 게 아니라 소설에 나오는 캐릭터들이 나를 조종한다. 뭐 이런 얘기. The bedroom is on the ground floor and connects with the main room of the house. 보통 베드룸이 2층에 있는데 신기하게 1층에 있네요. The door between the two is kept ajar. ajar, 열려져 있다는 거죠. By heavy volume, listing and describing the world's aircraft engines. 책인 것 같아요. 그죠? 책 이름이 The World's Aircraft Engine인데 그 두툼하고 무거운 책으로 문을 이렇게 고여놓고 있는 거죠. 책을 이따위로 쓰네. The bedroom is large, sunny, and windows facing east and south, letting in the day's light on white walls and a yellow tinged tile floor. 벽은 하얗고 바닥은 누리끼리하고 The room is divided into two alcoves by a pair of chest-high bookcases. 요 정도 높이의 그 책장들 that stand out into the room at right angles
from the opposite words. 그 이렇게 설명하는 거 좀 답답하시면은 그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그 해밍웨이가 하바나에 있을 때 아바나라고 발음하죠. 아바나에 있을 때 그 지냈던 집이 지금도 보존돼 있거든요. 그거를 그대로 찍어놓은 다큐나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해밍웨이가 지냈던 집이 어떻게 생겼구나 이거 육안으로 그냥 곧바로 볼 수 있습니다. A large and low double bed dominates one section. Oversized slippers and loafers neatly arranged at the foot. The two bedside tables at the head piled 7 high with books. 책으로 이렇게 돼 있다는 거고. In the other alcove stands a massive flat-top desk with 2 chairs at either side. 큰 책상에 양쪽에 의자 하나씩 있고. It surfaces on other cluttered papers and mementos. 이렇게 뭐 적어놓은 거. Beyond it, at the far end of the room is an armoire. 이게 뭐예요? With a leopard skin draped across the top. 레오파드 스킨. 이 오빠가 사냥을 좋아하니까 이런 거 이렇게 레오파드 가죽을 이렇게 벽에다가 걸어놨겠죠. The other walls are lined with white painted bookcases from which books overflow to the floor. 책들이 많았겠죠. And are piled on top amongst old newspapers, verified journals, and stacks of letters bound together by rubber bands. verified journal. 이 오빠가 또 직접 쓴 논픽션도 있고 소설도 있고, 그러니까 소설이 아니라 쇼스토리도 있고. 그러니까 스페인의 그 벌파이트에 이 오빠가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갖고 이런 것들도 이제 저널이 있고. It is on the top of one of these cluttered bookcases. The one against the wall by the east window and 3 feet or so from his bed that Hemingway has his work desk. 여기서 이제 작업을 하는 거죠. A square foot of cramped area hemmed in by books on one side and on the other by a newspaper covered heap of papers, manuscripts, and pamphlets. There is just enough space left on top of the bookcase for a typewriter, surmounted by a wooden reading board. 뭔 말이야? 5 or 6 pencils and a chunk of copper ore to weight down papers when the wind blows in from the east window. 뭐 이렇게 뭐 안 날아가게 해놓은 게 있고. A working habit he has had from the beginning, Hemingway stands when he writes. 이 오빠는 서서 쓴다고? 원래부터 이랬대요. 근데 이 오빠가 굉장히 많이 다치거든요. 평생 살면서. 뭐 전장에 참가했다가도 다치고, 뭐 플레인 크래쉬, 뭐 카 크래쉬, 뭐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온몸이 상처투성이고 뭐 몇 번 뭐 부러지고 뭐 하여간 찢기고 난리가 아니거든요. 살기가 쉽지 않을 텐데. He stands in a pair of his oversized loafers on the worn skin of a lesser kudu. kudu는 또 뭐예요? The typewriter and the reading board chest high opposite him. 그러니까 가슴 높이까지 오는 타이프라이터 그리고 리딩 보드 거기 해갖고 서서 이렇게 타이프라이팅을 치면서 글을 쓰는 거죠. 아니면 이렇게 손으로 쓰는 것도.
가슴 높이에 이렇게 있는 거죠. 독특하네요. When Hemingway starts on a project, he always begins with a pencil, using the reading board to write on onion skin typewriter paper. He keeps a sheaf of the blanket paper on a clipboard to the left of the typewriter.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롱핸드로 손으로 이제 써서 시작을 한다는 거고 초고를. Extracting the paper a sheet at a time from on the metal clip that reads, "These must be paid." These must be paid. 이런 거 왜 써놨을까? He places the paper slantwise on the reading board, leans against the board with his left arm, 왼팔로 이렇게, steadying the paper with his hand. 한 장 한 장씩 이렇게 누르면서 이렇게 쓴다는 거지. And fills the paper with handwriting, which through the years has become larger, more boyish, with a paucity of punctuation. paucity는 렉입니다. 렉. 별로 없다는 거죠. punctuation을 점점 별 잘 안 한다는 거죠. Very few characters, 그리고 대문자도 잘 안 쓰고, and often the period marked with an X, 그리고 period를 이렇게도 안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The page completed, he clips it face down on another clipboard, which he places off to the right of the typewriter. 쓰고 완성되면 이 종이를 엎어서 옆에다 이렇게 클립보드에 한다는 거고. Hemingway shifts to the typewriter, lifting off the reading board only when the writing is going fast and well, or when the writing is, for him at least, simple. Dialogue, for instance. 해밍웨이는 다이얼로그가 예술이죠. He keeps track of his daily progress so as not to kid myself on a lie chart made out of the side of a cardboard packing case and set up against the wall under the nose of no mounted gazelle hat. 여러 가지로 이런 게 드러나죠. 가젤 대가리도 있는 거지. 뭐 정확하게 그 있는 형태 그대로인지 아니면 뼈 형태인지는 모르겠으나 the numbers on the chart 아마도 박제를 했을 테니까 있는 형태 그대로겠죠. The numbers on the chart showing the daily output of words differs from 450, 575, 462, 1250 to 512. The higher figures on these, Hemingway puts in extra work so he won't feel guilty spending the following day fishing on the Gulf Stream. 야, 이 오빠도 참 만만치 않네. 내가 몇 자씩 몇 자나 그날 작업을 했는지 다 이걸 기록을 남기네. 그리고 이렇게 좀 많이 한 날은 다음 날 피싱하러 가는 거죠. A man of habit, Hemingway does not use the perfectly suitable desk in the other alcove. 근데 편한 데스크를 안 한대요. Though it allows more space for writing, it too has its miscellany. 뭐가 있는 거야? Stacks of letters, a stuffed toy lion of the type sold in Broadway nighteries, a small burlap bag full of carnivore teeth. 어떤 애들일까? 뭐 사자, 조금 아까 나왔던 뭐 레오파드 이런 애들 이빨, shotgun shell, a shoehorn. 그죠. 나중에 이분이 샷건으로 자기가 그 아끼던 그런 샷건으로 나중에 자살하시죠. Wood carvings of lion, rhino to zebra, and a warthog.
These last sat in a neat row across the surface of the desk and of course books. You remember books of the room, piled on the desk beside tables, jamming the shelves in indiscriminate order. Novels, histories, collections of poetry, drama, essays. 뭐 여러 가지 그 작가들의 경향들이 있는데 그 책을 굉장히 많이 읽는 작가들도 있고 책을 별로 안 읽는 작가들도 있어요. 그 우리나라에선 김훈씨 떠오르지 않으세요? 해밍웨이 같은 사람들 보면? 왜냐하면 해밍웨이도 그리고 또 조지 오웰도 마찬가지고 다 기자 생활로 글을 쓰기 시작한 사람들이거든요. 그 글이 이렇게 단순 명료한 이유들도 사실은 조지 오웰이나 해밍웨이나 김훈씨나 다 기자로 이제 트레이닝을 받으면서 글을 쓰기 시작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그렇게 형성된 측면도 있는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책을 글쎄 이렇게 막 쌓아놓고 남의 책들 이렇게 많이 안 보던데. 자기한테 필요한 어떤 자료들은 많이 필요할지 몰라도 다른 사람들 작품들을 이렇게 열심히 안 보던데. 해밍웨이는 근데 다른 사람들 작품들 열심히 본 축이었나 보네요. A look at their title shows their variety. 별의별 게 다 있다는 거죠. On the shelf opposite Hemingway's knee, as it stands up to his work desk, are Virginia Woolf's The Common Reader. 버지니아 울프 책도 읽고, Ben Amos Williams' House Divided, The Partisan Reader. 그리고 Charles A. Beers' The Republic, Charles Napoleon's Invasion of Russia, How Young You Look by one Peggy Wood. Alden Brooks, Shakespeare and the Dyer's Hand, Baldwin's African Hunting, T.S. Eliot's collected poems, and 2 books on General Custer's Fall at the Battle of the Little Big Horn. General Custer는 그 남북전쟁 때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별의별 작품이 다 있다는 거죠. The room, however, for all the disorder sensed at first sight, indicates on inspection an owner who is basically neat, but cannot bear to throw anything away. 깔끔한 걸 좋아하긴 하는데 뭘 잘 못 버리는 사람. 깔끔한 걸 좋아하면 이제 다 버리고 깔끔한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데 깔끔함에도 불구하고 못 버리는 사람. Especially if sentimental value is attached. 뭐 어떤 의미가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One bookcase top has an odd assortment of memories. memento 뭐라고 써 있는 거야? A draft made of wood beads. wood beads는 뭐야? wood bead로 만든 draft? 한분들 찾아보세요. wood bead는 또 뭐야? A little cast iron toddler, tiny models of a locomotive, 2 jeeps, and Venetian gondola. 그러니까 베니스에 가시면 곤돌라 있잖아요. 그 이렇게 돼 있는 그 배. A toy bear with a key in its back, a monkey carrying a pair of cymbals, a miniature guitar, and a little tin model of a U.S. Navy biplane. One wheel missing, resting awry, 좀 안 맞게, on a circular straw placement. The quality of the collection, that of the odds and ends, which turn up in a shoebox at the back of a small boy's closet. 한마디로 말하면 별의별 잡동사니가 다 있는 거지. 근데 이거를
니트한 성격이면 이거 다 버렸을 텐데. 근데 이런 결국 다 갖고 있다는 거죠. It is evident though that these tokens have their value. 토큰, 어떤 그 증거들, 증거물들. 앞에선 메멘토라고 했고 뒤에선 지금 토큰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런 그 물건들. Just as three buffalo horns Hemingway keeps in his bedroom have a value dependent not on size, but because during the acquiring of them, things went badly in the bush, which ultimately turned out well. It cheers me up to look at them, Hemingway says. 뭔 말이야? 하여튼 three buffalo horn은 해밍웨이가 직접 잡은 것 같아요. 그죠? 그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Hemingway may admit superstitions of this sort, but he prefers not to talk about them. 어떤 그 뭐라 그래야 되나? 미신적인 거? 근데 그런 얘기를 직접 하지는 않는데요. Feeling that whatever value they may have can be talked away. He has much the same attitude about writing. 근데 뭐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하고 있지 처음에 초반에? 그걸 인터뷰로 풀어야 될 얘기 아니야 이게? 그럼 인터뷰는 도대체 어떤 내용 갖고 하는데? Many times during the making of this interview, he stressed that the craft of writing should not be tempered with by an excess of scrutiny. 너무 자세하게 조사하는 거에 방해받으면 안 된다. 그거에 의해서 이렇게 좌지우지되면 안 된다. That though there is one part of writing that is solid and you do it no harm by talking about it, the other is fragile. And if you talk about it, the structure cracks and you have nothing. 이런 부분이 있대요. solid하고 talking about 한다 그래서 문제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다른 부분은 또 fragile하고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면 스트럭처가 박살이 나는 그런 애도 있다. 뭔 말이야? As a result, though a wonderful raconteur, a man of rich humor, and possessed of an amazing fund of knowledge on subjects which interest him, Hemingway finds it difficult to talk about writing. 다른 얘기는 별의별 걸 다 알고 있고 별의별 거에 대해서 끝도 없이 떠들 수 있는 사람인데 라이팅에 대해서 말할 때는 어려워하더래요. Not because he has few ideas on the subject, but rather because he feels so strongly that such ideas should remain unexpressed. 이 오빠가 소위 말하는 그 아이스버그 티어리라는 거 있어요. 이 사람 맨날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이런 거죠. 팁 오브 an 아이스버그가 문학 작품이란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거는 그 익스프레스가 안 되고 그 아래 잠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학 작품에서 표현되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문학 작품이 다 표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 보여줘도 충분히 나머지 유추 가능하게 그렇게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심볼릭하고 포이틱하고 이렇게 표현해야 된다는 그런 게 이 사람의 그 작품 지론이거든요.
이 사람 창작치론. 이런 얘기가 좀 슬슬 나오네요. That to be asked questions on them spooks him. 두렵게 만든다. This is one of his favorite expressions, to the point where he is almost inarticulate. 그러니까 articulate하게 말을 못하는 거죠. articulate는 뭐 세밀하게, 정교하게 뭐 그런 거. Many of the reptiles replies 좀 느껴지세요? 눈이 정상이 아닌가? 이 reply가 reptile로 보이냐? Many of the replies in this interview he preferred to work out on his reading board. reading board에서 얘기를 하려고. The occasional waspish tone of the answers. waspish tone은 뭡니까? 벌처럼 톡톡 쏘는, 그죠? is also part of this strong feeling that writing is a private, lonely occupation with no need for witnesses until the final work is done. 그러니까 작품이 완성할 때 될 때까지 누가 옆에서 보면 안 된다. 과정은 드러날 필요 없다, 이런 거. This dedication to his art may suggest a personality at odds with rambunctious, carefree, world-wearing Hemingway, a play of popular conception. At odds with. 안 맞는 거죠. 뭐하고 안 맞아요? rambunctious. 찾아보세요. carefree, world-wearing,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Hemingway play of popular conception.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rambunctious하고 carefree하고 world-wearing 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안 맞는데요. 그러니까 대중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실제 해밍웨이하고 좀 다르다는 거죠. The point is though that Hemingway, while obviously enjoying life, brings an equivalent dedication to everything he does. An outlook that is essentially serious, with the horror of the inaccurate, the fraudulent, the deceptive, the half-baked. 정확하지 않은 거 싫어하고 사기에 가까운 거 싫어하고, 그죠? 같은 말이죠. half-baked, 그러니까 덜 완성된 이런 거 엄청나게 싫어하면서 굉장히 심각하게 일에 임하는 그런 작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전부 다 끔찍하게 싫어하는 요소들이라는 거죠. 이런 거 싫어한다는 거예요. Nowhere is the dedication he gives his art more evident than in the yellow tiled bedroom. Where early in the morning Hemingway gets up to stand in absolute concentration in front of his reading board, moving only to shift weight from one foot to another. 아침마다 이렇게 perspiring heavily when the work is going well, excited as a boy, fretful, miserable when the artistic touch momentarily vanishes. 잘 안 풀리면 아주 그냥 안달복달하고. Slave of a self-imposed discipline, which lasts until about noon, when he takes a knotted walking stick and leaves the house for the swimming pool, where he takes his daily half-mile swim. 야, 아침부터 낮 12시 정도까지 열날이 열심히 집중하고 대충 끝나면
수영하러 가는 거죠. 왜? 제가 그랬잖아요. 이 오빠가 온몸이 만신창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그 관절 같은데 무리를 안 주면서 할 수 있는 운동이 또 수영이거든요. 나야말로 이거 해야 되는데 왼쪽 무릎 시원찮아 갖고. 하여간 이렇게 이제 하루하루의 루틴을 살아가는 거를 이제 이 사람이 참 느낌이 다르죠. 요새 그 인터뷰들하고는. 그러니까 며칠을 같이 지내면서 이 사람이 작업하는 거를 이제 느긋하게 며칠 동안 관찰한 얘기를 이제 쭉 써놓은 거 아닙니까? 요새처럼 뭐 1시간, 2시간으로 스케줄이 딱딱딱딱 끊어지는 이런 시절이 아니죠, 이때는. 한번 가면은 뭐 보름, 뭐 열흘, 보름, 한 달, 뭐 이 정도 스케줄로 이제 여유 있게들 다니니까 이런 게 이제 가능한 거죠. 얼마나 지나지?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인터뷰가 시작이 됩니다. 자, 이쯤에서 한번 끊어갑시다. 본격적인 스토리가 시작되기 전에. 아, 또 이렇게 끊어질 줄은 몰랐네. 오케이. 잠깐 쉬었다가 계속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3시 반에 병원에 오래니까 글쎄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일단 어찌됐든 잠깐 끊어갑시다.